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우입니다. 어제 이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약간 좀 이 격양된 목소리로 저한테 이 서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모 업체, 18년 된 업체라고 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진행을 했는데 뭐 결혼 서류서부터 그리고 뭐 비자 서류서부터 이런 부분이 너무 일맥상통이 안 되고, 뭐 더 갖다 달라, 뭐 더 갖다 달라 하면서 벌써 신부가 한국에 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있는데 신부가 한국에 언제 오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도 이 서류 저 서류를 이렇게 떼다 줬는데도 잠시만 기다려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만 무한 반복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제가, 용기를 무릅쓰고 사장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사장님네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한 거는, 신부와의 사이는 뭐 문제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신부하고는 서로 잘 맞아서 문제되는 건 없다. 문제되는 건 그 회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 방문은 언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신부가,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이 끝나면 그때 넘어와라. 4개월 지나고 넘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래,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부와의 이 관계를, 감정 쌓는 관계를 항상 유지를 하세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넘어오셔서 데이트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면 뭐 영화도 보고 뭐 산책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남성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병역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에서 아무리 내가 뭐 2, 3년을 만나고 뭐 4, 5년을 만나고 해도 이 군대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몸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시간 나셔서 만나시고 하셔야지만이 둘 사이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근데 내가 뭐 카톡만 보내고 영상 통화만 하고 이러면은 그 신부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요. 우리 남편은 왔는데 저쪽 남편 안 왔네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도 약간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여유와 뭐 이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직접 현지 넘어오셔가지고 하셔라. 왜냐면은 아침에 교육하러 가고 오후 한두 시쯤에 호텔로 들어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나는 걸 저희는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차 방문을 한 4개월 후에 넘어오셔가지고서는 서류를 접수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 서류가 또 잘못됐는지, 추가적으로 또 서류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절차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맞선을 보잖아요. 맞선을 보게 되면 이 맞선 서류가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범죄 경력, 건강검진,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미혼 증명서, 건강검진, 그리고 범죄 경력, 요 세 가지를 번역 공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 공증을 해서 서로한테 보여줘야지만이 이 맞선을 할 때 문제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안 했다 하게 되면은 내가 상대방 신원을 모르잖아요.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 범죄가 있는지, 뭐 병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성 입장에서도 저 여성이 병이 있는지, 범죄가 있는지, 미혼인지, 재혼인지
결혼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가 첫 번째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서류를 바로 접수를 해요. 베트남 혼인신고를. 그러면은 2차 방문은 우리가 언제 하느냐? 그러면은 거진 한 달 안에 저희가 2차 방문을 이 일정을 잡고 우리가 이제 신랑들한테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혼인증명서를 받고, 서로 사진 찍고, 그러고서 이제 4박 5일 동안에 그런 뭐 자유 데이트를 하고, 이제 신랑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한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이제 신부의 이 서류 번역 공증한 거를 이제 우리 회사로 받고,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신랑한테 주게 되면 그 서류를 이 남성분 그 관할 지역 있잖아요. 관할 지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한 2, 3일 정도면은 이제 한국 혼인신고가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신부 같은 경우에는 4개월 과정에 이제 한국어 교육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성도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이 국제결혼 이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이제 관할 지역에 예약을 하게 되면 거짓 막 한 달 보름에서 한 2달 이 정도의 일정의 이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육을 받으면 이제 수료증하고 이 수료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만 이제 결혼 비자가 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만약에 이제 토픽 자격증을 땄어. 그럼 이제 합격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성 서류, 그리고 이제 여성 그 합격증 해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결혼 비자 접수를 우리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결혼 비자 접수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남성 서류의 전반적인 게 한 20몇 가지가 들어가요. 이걸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간지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 서류로 들어갈 때 뭐 교제 사실 확인서라든지 뭐 신부하고 나눴던 그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 사진, 데이트 사진 해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결혼 비자를 접수를 하게 되면 거진 뭐 45일에서 60일 정도면 이제 결혼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총 토탈적으로 만약에 기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최소 8개월이면은 신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 중간에 뭐 서류가 뭐 누락이 됐다든지 뭐 딜레이가 됐다든지 하게 되면은 한 10개월 정도, 그래서 한 8에서 10개월 정도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분 같은 경우가 이제 화가 났던 건 뭐냐면, 뭐 우리처럼 뭐 1차는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차는 서류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차는 현지 넘어가셔서 이제 사인하시고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얘기를 해주면 남자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신랑분이 알아야 될 부분을 업체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안내를 해주게 되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쪽은 업체는 일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냥 하멍차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궁금하니까 업체에다 물어보고, 또 남자가 궁금하니까 업체에다 물어보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격양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래도 사장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마음이 놓인다 하면서 이제 뭐 전화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어차피 사장님이 결정을 하고 사장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부가 한국으로 못 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다독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 업체는 결혼하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서류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베트남에 와서 또 베트남 혼인신고에 사인하고, 그리고 신부 서류가 마무리가 돼서 한국으로 옮겨지게 되면 한국에서 한국 혼인신고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 비자 준비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신부가 뭐 전에 뭐 한국에 뭐 유학을 왔다든지 아니면 토픽이 따놓은 게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최소 뭐 4개월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현지 넘어가서 같이 좀 생활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신부한테 이 남편으로서의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 이렇다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현지에 넘어가서 신부하고 생활을 같이 많이 해보셔라. 그러면 그 신부에 대해서도 또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국제결혼에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서 뭐 이런 채널, 저런 채널, 우후죽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베트남 여성과 뭐 살아보고, 결혼해보고, 아이도 키워보고, 그리고 이제 뭐 아내가 국적을 취득하고 잘 지내는 그런 분들의 이 상담을 받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근데 대부분 업체들 보면은 그런 업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베트남 여성을 소개만 할 줄 아는 것 뿐이지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아는 척을 많이 해요. 그런 업체들은. 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아는 척을 많이 한다 이거죠. 베트남 여자는 어쩌다 저쩌다. 근데 잘 지내는 이 부부들 보면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받는 게 나은 거지, 둘이 대화도 안 하고 뭐 한국말도 전혀 안 늘은 그런 한배 부부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각 지역마다 정말 이렇게 한배 부부들이 운영하는 업체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부의 됨됨이를 보고, 그리고 상담이 정말 진실한지 아닌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국제결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생각만 앞서 있어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만난 것처럼 상상을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신부가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을 하는데 시작도 안 하면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뭐 소개를 받겠냐 이 말이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제결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자신감 갖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깊은 대화도 나눠보고 그랬을 때 나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결혼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아 내가 만나보니까는 나랑은 안 맞는구나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나보지 않고 섣불리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국제결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긴 시간 또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전화 상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